오늘 말입니다. 권성동 네. 국민의힘 의원 네. 첫 번째 재판에 네. 출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순화된 듯한 그래서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도끼가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교도 생활 쉽지 않겠죠. 이분도 뭐 수십 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는 뭐 거의 왕위로 불릴 정도의 예. 권세와 위세를 누리던 분인데 쉽지 않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을 거고. 근데 여기도 방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최선의 방어가 지금 뭡니까? 만났는데 돈을 안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돈을 그렇게 현금으로 주장했어요. 돈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하는 게 여전히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 그거 하나를라는 건데 근데 지금 특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설명하는 겁니까? 다 자락을 깔고 있어요. 1억이 시작이고 이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건이고 실제 그게 기수다.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권성동이 그 말하자면 창구였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권성동 입장에서는 본인이 1억을 현금으로 받은 거가 무슨 뭐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난 현금을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통일교칙이 권성동을 매개로 해서 버리려고 했던 일들은 다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판부가 그렇게 묻겠죠. 그러면 왜 이 일이 다 벌어지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허. 당신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당신은 어허.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예. 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권성동은 대답할 수 있는 사실 뭐 마땅한 방법이 없죠. 없다.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사진도 네. 있고 진술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돈을 꺼내서 그러니까 윤정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가방에 이제 돈 들어가 있는 사진도 마련을 했었고 돈 주거란 데에 자기가 돈 이렇게 줬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메모도 있고 보냈었고요. 문자도 있고. 문자도 있었고 그리고 윤영호라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공개된 건 김건희와의 녹취도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한테 대선이 한 달인가 끝난 뒤에 이제야 연락해서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건희2라는 휴대전화로 직접 얘기를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어허. 윤영호는 거기다 대고 통일교와 이렇게까지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하고 기업까지 다 연결해서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그 처음이었다. 그게 한학자 총재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얘기 줄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죄 사건이었잖아요. 예. 이미 유죄 판결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럼요. 너무 이거보다 확실하다.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이거보다 더 증거가 많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북송금 사건 엉뚱한 얘기지만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내가 이 사안을 보고했다는 증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도 없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한마디예요. 그거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회유당한 거예요. 회유당한 거였다고 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가 그 회유당해서 한 얘기다. 여론 술파티 있었고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 검사가 조작 만들어냈다. 이렇게 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서는 그 한마디와 지금 전화 나왔지. 문자 메시지 나왔지. 사진 나왔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이 관련된 얘기 했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증거가 나와요. 이거는 뭐 빼박이다. 법리적으로는 이거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그 정치자금 사건은 대부분 다 진술이에요. 그 진술의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이런 걸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직접 증거들이 여러 건 있고 준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 입장에서는 지금 권성동이 하고 있는 전략은 내가 그 현금 1억을 들고 가는 사진을 갖고 와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는 뭐 사실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 권성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자 니네 나 1억 받은 혐의를 기소했는데 니네가 지금 공소장에 적어놓은 얘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주거든요. 그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를 네, 하시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 일본주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 1억 원 받았다는 게 혐의잖아.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나한테 1억 원 줬다 요 얘기만 쓰면 되지 왜 거기 구구절절하게 통일교로부터 저금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통일교가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뭐하러 써놨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개인적인 청탁을 해서 준 것도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이 유착하는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아니라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니까 그 정치 때문에 간 돈이야라는 걸 쓴 거예요. 특검이 일축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걸 권성동 측은 이제 그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나의 혐의를 넘어서는 혐의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예단을 가질 수 있다. 아 이거가 권성동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종교 세력과 정치가 결탁하면 안 되는 거니까 권성동을 유죄 판결해야겠다 이런 예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권성동 측의 주장인데 그렇죠. 특검은 아니 우리 다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데 이미 뭐 입증이 이렇게. 가능해 네. 객관적으로. 예.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제 구속 취소해달라고 구속 취소 아니고 집행정지.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통일교 측의 이제 한학자 총재라보다 변호인단이 뭐 그동안에 변호인단이 얼마나 화려한 변호인단이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참 할 말 없을 거예요. 구속까지 됐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날은 추워지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그러니까 잠시 풀어달라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예, 그렇군요. 아, 잠시만요. 계산책님께서 오늘 김한형이 좀 잘생겨 보인다. 요즘 네. 국민들이 다 기분이 좋아요. 에픽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 입에서 좋은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였군요. 네. 시진핑과 이재명 사진에 제가 그 댓글도 봤습니다. 시진핑 좀 살 빠진 것 같다. 이런. 다들 기분이 네. 좋으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네. 오늘 그러면 이 얘기 마지막으로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내란 특검이 사실 그 왜 신용해 교정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야 수용 여력 좀 파악해라고 지시한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대상이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용해가 그 시위대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치소에 잡아쳐 넣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박성재는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지시를 했는데 교정본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이게 누구를 가둬 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국회에서 무슨 상황이 그 상황이 발생하면 집회를 하니까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박성재의 워딩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기한 대로 근데 그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게 교정 시설을 정확하게 얼마를 비우려고 한 거냐. 그 규모가 정확하게 돼야 이거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노상원이 확보하려고 했던 시설이 있고 말하자면 수용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군 쪽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수용 시설도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논산 어디에 뭐 지하 벙커를 비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확보하려고 했던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상원이 누구는 직접 잡아오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인력들은 거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 인력들은 가능하면 계엄 해제 의결에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예를 들면 지방 어디로 보내고 그러면 가까운 데는 설구치소나 이런 가까운 데는 뭐 누구를 보내고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뭐 그게 문서든지 구두로든지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엄청난 수용 규모가 필요했나 봐요. 그렇게 많이 그쵸, 막 찾은 거 보면. 아니 노상원 수첩에 사람을 살상 인원으로 계산했던 게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였잖아요.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신영애 지금 당시 교정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계엄 계획을 계엄이 그날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고 나서 불과 2분 뒤에 이 지시를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정치 시위 일체율 정치활동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시받은 상황은 그 포고령이었던 거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거기 정치 시위 금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시위대를 잡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는 저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박성재가 지시했느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이런 것까지 알고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박성재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특검에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이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건 특검이 조만간 청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더딘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네, 빠른 구속 소식이 좀 속속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타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